한국 혼자서 무인기 개발한 결과 가오리 X-2 2차 고고도 비행 완료. 포착된 모습. 순식간에 2차 이륙 끝낸 가오리 X-2. 우리 군이 대북 정찰 등에 이용할 스텔스 무인기, 드론, 가 이르면 올해 안에 생산된다. 스텔스 무인기는 1단 소형으로 제작돼 필요시 북한 수도 평양이나 핵미사일 시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받은 뒤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의 탐지식별 추적 타격 자산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인기 도발 억제 차원에서 우리 군도 공세적 작전을 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개발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는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간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에이드디 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하되 소형 기종으로 만들 전망이다. 스텔스 기술이란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줄여 일반 레이더론 조기에 탐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에드는 지난 1999년부터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연구를 차례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드는 특히 2020년 8월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땐 가오릭스로 불리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에드는 가오리엑스의 기술 수준이 목표 대비 약 70%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후 에드는 2021년 9월 저피탐,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에이드는 스텔스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막업 검증용 실물 모형, 비행체에 대한 RCS 측정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한 결과 스텔스 성능을 확인했고 무미, 테일리스 꼬리 날개가 없음, 형상의 축소기를 만들어 비행 시험도 실시했다고 한다. 현재 에티와 대한항공이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인 가오리엑스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 무게 10톤의 대형 무인기로서 최대 속도 마하 0.5, 시속 약 612km, 최장 비행시간 3시간, 운용고도 10km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드디와 대한항공 측은 가오리엑스를 기반으로 한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에도 착수했고 스텔스 무인 정찰기 경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가오리엑스의 개발 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대 초반으로 점쳐지지만 그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일정 성능을 갖춘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올해 안에라도 개발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본격 생산되면 우리 군이 이날 조기 창설 계획을 밝힌 합동 드론 사령부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외 일반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약 날개 길이 2m급 소형 무인기들과 드론 잡는 드론, 드론 킬러 드론 등도 이 사령부가 운용할 주요 전력으로 거론된다. 군 당국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생산을 위해 신속 획득 제도나 미래도전 기술 개발 예산, 선행 핵심 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군 일각에선 추후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평양이나 평안북도 영변군 핵시설,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등 핵미사일 개발 거점으로 날려보내 정찰 활동을 벌이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군이 앞으로 개발할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의 탐지 체계를 피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 무인 정찰기보다 작전 반경과 항속 시간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 카메라 등 탑재 장비를 이용해 지상기지의 조종사가 주변 상황 등을 살피며 무인기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무인기는 위성항법 체계, GPS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우리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북한 영공으로 날려보낸 국산 무인 정찰기 RQ-100을 송골매해 경우 지상에서 조종하는 방식이지만 작전 반경이 80km 수준이어서 평양까지 갔다 오기엔 무리가 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195km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이 우리 스텔스 무인기가 왔다 간 줄도 모르게 적진 깊숙이 들여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일단 감시정 차량으로 개발하겠지만 추후엔 타격까지 가능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국군 항공기 22대 등 타이완 인근 대거 출현. 중국군 항공기들이 14일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J-16 전투기, KJ-500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등을 포함한 중국군 항공기 22대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와 중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 방공식별구역 (EEZ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EEZ는 해당국이 항공기 식별 및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별개의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인근에서 중국군 항공기들과 함께 함정 4척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의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이 같은 군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3기고 중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미 공동 대응을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선출직 리더십의 부재는 코리아 패싱,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의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여 현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금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일 연대, 반도체 공급망 보건력, 조선업 파트너십 등은 양국의 이익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전략적 공조가 절실하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금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미국에 대한 주요 금속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판매 금지 금속들은 인공지능, AI, 과반도체,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기술 개발의 필수적 요소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넘어 다른 국가의 핵심 자원을 장악하려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기지와 징후도 포착된다. 중국은 이미 최근 수년 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원광의 재련 가공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니켈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니켈의 공급망 장악을 위해 가격 폭락을 주도했다. 전 세계 니켈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가장 큰 타격은 호주 몫이었다. 가격 붕괴는 니켈 광산 다수의 폐쇄를 초래했고 관련 기업 등이 줄도산하면서 실직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후 호주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니켈을 포함한 각종 자원 시장의 외국인 투자 감시를 강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니켈과 리튬을 비롯한 중요 광물 시장을 더욱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정년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다.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깃이자 그들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세계 정년 아연 1위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 해당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 LP 중 하나로 중국투자공사, CIC가 포함돼 있어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핵심 광물이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기술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인수에 나선 펀드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란 판단에서다. 새로 들어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심각한 도전에서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다. 좌고우면에서는 안 된다.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양국은 호주, 일본 등 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광물 자급률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기묘한 시점이다.